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전화기 앱을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통화했던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해당 전화번호를 터치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게 되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 우측으로 밀면 통화가 되죠. 통화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연락처를 누르고 들어가서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눌러서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연락처를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간단하게 통화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다양한 연락처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일회성으로 필요한 연락처들까지 전부 저장하다 보면 연락처가 너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연락처만 저장하라고 나머지는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전화번호가 어딘지는 알고 싶지만 연락처에 추가하기는 애매한 그런 전화번호들이 있죠. 그럴 때는 태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연락처에 추가하지 않고도 무슨 전화번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태그 확인 및 편집이라고 있죠. 여기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해당 전화번호를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태그 추가라고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전화번호를 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는 광고 전화였었는데요. 태그를 광고 전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전화 추가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광고 전화라고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앞으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면 광고 전화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 택배 연락처도 가끔은 필요해서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도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연락처에 추가하지 않고도 어떤 전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다양한 일회성 전화번호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두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광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태그로 지정해 놓은 광고 전화번호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 해당 광고 전화가 왔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전화라고 그때그때 연락처에 추가를 하셨다가는 연락처에 수백 개 이상 저장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연락처에 저장을 하지 마시고 태그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연락처는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되겠습니다. 단체 문자는 하단에 있는 연락처를 누르시고 단체 문자를 보낼 연락처들을 선택을 하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연락처에서 단체 문자 전송할 연락처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필요한 연락처들을 전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하단 메뉴에서 메시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단체 문자라고 나오게 되고요. 수신인들이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입력창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연락처에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앱도 설치하시고 비용을 들여서 단체 문자를 전송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단체 문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단체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는 내 연락처에 수신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 문자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신인 추가를 하고요.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9876-5432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완료합니다. 자, 추가가 되지 않죠.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요. 메시지 앱을 열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말풍선 플러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 다음 단체 문자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 연락처에 없는 사람 상관없이 전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연락처를 또 입력을 해 볼게요.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플러스 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추가를 하게 되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 전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꼭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도 상관없이 전부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 전송할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통화 중 대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화기 앱 실행하고요. 그 다음 최근 기록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부가 서비스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통화 중 대기 기능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화는 전부 유료고요.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지만 통화 중 대기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무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별 40 플러스 통화고요. 해제는 별 400 플러스 통화죠. 이 버튼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고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켜기와 끄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켜기를 누르면 이 번호가 그대로 눌리는 거예요. 설정을 일단 해볼까요? 켜기 누릅니다. 통화 연결합니다. 그러면 별 40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위쪽에 통화 대기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통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통화 화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뚜뚜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전화 받기 및 ib교육닷컴의 통화 대기, 통화 종료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통화하는 사람과 종료를 할 건지 아니면 통화 대기를 시켜놓고 통화를 할 건지 물어보죠. 통화 대기를 시킬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런 음악 소리가 나면서 상대방은 기다리게 되겠죠. 지금 이 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통화하는 상대는 이 상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원래 통화하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 버튼을 누르면 통화 대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통화를 끊을 때는 통화를 그냥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를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통화로 돌아오게 되겠죠. 통화 중 대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간편하죠. 통화 중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다면 지금 통화하는 사람을 통화 대기를 시킬지 통화 종료를 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 통화 연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할 수가 있고요. 통화하는 사람과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원래 통화하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 대기는 무료 서비스니까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통화 중 대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끄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통화 중에 뚜뚜 소리가 자꾸 나서 불편하실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통화 대기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가끔 전화가 올 때 보면 상대편 사진이 온다든지 내가 등록하지 않은 이미지가 같이 나오면서 통화 연결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대편이 프로필을 등록해서 그렇죠. 내가 등록한 프로필이 통화할 때 상대편 화면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화기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우측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프로필 카드 및 사진 선택하세요. 여기서 내가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프로필 사진이 상대편 전화기에 나오는 거죠. 프로필 카드 및 사진 공유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유할 대상을 선택해야 되겠죠. 내 프로필이 상대편 화면에 뜨지 않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저장된 연락처에만 내 프로필이 뜨게끔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뜨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직접 등록을 해서 해당 전화번호만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프로필은 어디서 등록할까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보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필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프로필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터치하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직접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갤럭시 아바타 이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진을 추가하신 다음 저장해 주시면 그게 내 프로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상대편이 프로필을 등록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어요. 자, 이렇게 프로필이 바뀌었죠? 상대편이 나에게 전화를 걸 때 이 프로필로 바꾼 상태에서 전화를 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프로필을 등록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피싱이나 해킹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본 문자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메시지를 통한 해킹이나 피싱으로부터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 메뉴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지는 메시지 설정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들어가시게 되면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고 있죠. 자, 이 악성 메시지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메시지 앱에서 자동 차단을 하는 거죠. 내 스마트폰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리 차단이 되기 때문이죠. 이 기능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인데요. 요즘은 발신번호 없이 오는 메시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볼 수 없지만 필요한 분은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가끔 필요한 전화가 번호 없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단 문구 관리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오는 메시지에서 내가 원하는 문구는 차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오는 메시지들을 보시게 되면 광고라는 단어가 표시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 그런 광고들은 문구를 등록해서 미연에 차단할 수가 있겠죠.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차단할 문구에 광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광고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모두 차단되고 스팸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 메시지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인데요. 국외 발신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계속 제 메시지에 답장이 없으신데 오후에 많이 바쁘신가요? 라인을 추가해서 답장 부탁드려요. 자, 이런 것들 100% 피싱 문자죠. 자, 그 다음 또 뒤로 돌아가 보시면 전 한국에 출장을 하는데 친구가 그쪽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도 될까요? 자, 100% 피싱이죠. 자, 그 다음 또 카드 개설 메시지네요. 카드가 개설되었다고 하죠. 신청이 아니면 연락 바란다고 하죠. 100% 피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카드에 대한 내용을 국외 발신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국외 발신들은 거의 피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차단 문구 관리에 추가를 해주시면 그런 메시지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국외 발신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외 발신이란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차단되고 스팸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는 메시지 중에서 피싱이나 해킹이 의심되는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문구를 전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 차단 해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죠.
보통 070이라든지 080 또는 006 이런 번호로 피싱이나 해킹 문자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번호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007 또는 006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 완료하시고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 번호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차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메시지 설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추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동 다운로드라고 있을 텐데요. 반드시 꺼주셔야 되겠죠. 자, 이 기능은 메시지에 파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됐을 경우 확인 과정 없이 자동 다운로드가 되면 내 스마트폰에 어떤 것이 설치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 다운로드를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원되지 않는 파일 첨부죠. 자, 이것은 되도록이면 먼저 묻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원되지 않는 파일의 경우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음악, 그 외에 다른 파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물어본 다음 첨부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밍 중 자동 다운로드도 당연히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요즘은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로밍 중 자동 다운로드 반드시 끄시고요. 자동 다운로드도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로 사진들 많이 공유하시죠. 자, 그때 사진에 내 위치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전부 그 사진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는 꼭 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링크 열기 허용인데요. 대화방에 링크가 있을 경우 터치해서 바로 열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 때문에 해킹이 되거나 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부모님이나 연세에 드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이 링크 열기 허용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수신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메시지가 006이라든지 이런 해외 번호로 오는 경우에는 거의 피싱이나 해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외 발신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해킹이나 피싱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온 건데요. 번호가 일반 휴대폰 번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밴드 초대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밴드 초대장으로 많이 보내는데요. 자, 이때 밴드 초대장을 보시면 band.us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경우도 99% 해킹이나 피싱이 되겠죠. 자, 물론 국내 밴드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 밴드로 오는 것들은 거의 해킹이나 피싱이 되겠습니다. 밴드 뒤에 US가 붙은 경우는 미국인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대출 문자들 많이 오는데요. 최저금리 지원 승인 대상 접수 안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내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문자가 올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에서 나서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카드 발급 문자 왔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 상단에 번호가 일반 번호가 아니죠. 자, 이것도 해외죠. 무조건 피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무조건 피싱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웹 주소가 있을 경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003으로 왔네요. 또 국외 발신이죠. 자, 이런 것들은 도박 사이트 관련 문자인데요. 자, 여기 있는 링크를 누르면 무조건 해킹 앱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런 주소는 누르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르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링크들을 눌렀을 때 의심이 될 경우 바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알림창을 여시고 비행기 모드를 터치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터치를 해서
일단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접속을 막아주신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앱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검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 의심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용하시는 모든 앱을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휴대전화 검사를 일단 해주신 다음 문제되는 부분을 전부 바로 잡으시고요. 문제가 없을 경우도 일단 스마트폰을 재시동해 주도록 하세요. 자, 스마트폰 우측에 보면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죠. 자, 그걸 동시에 누르신 다음 스마트폰을 재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휴대전화 검사를 먼저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통한 해킹이나 피싱 문자로부터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의심되는 문자를 함부로 열지 않고 의심되는 링크를 함부로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피싱이나 해킹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때는 더욱 조심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사항을 철저히 지키셔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